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더하고 빼기, 곱하고 나누기.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칙 연산이죠. 수학에도 꼭 필요한 공식이지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계획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고 싶으신가요? 또 무엇을 곱해서 기쁨을 더 키우고 싶고 무엇을 나누면서 힘든 생활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서초구 서초 아이누리 한의원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오늘 주제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보호 한약, 뉴로 프로텍션 허브. 다른 말로 했을 때 두뇌 신경 보호 한약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총명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네. 오늘 주제는 사실 건망증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경도 인지장애로 진단되신 분들,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냥 청소년들 아니면 수험생들 그 공부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이런 청소년들의 인지기능 개선, 기억력이나 집중력 개선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께도 좀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총명탕 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먹는 약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치매에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나 예, 봐요. 치매 후보 물질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한약재들을 제가 조금 이따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강의를 집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치매라는 건 뭐 좀 제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아직 젊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나이에서도 너무 멍 때리면 치매 걸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예, 예. 네, 그만큼 좀 걱정으로 많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일단 네. 치매에 대해서 역학에 대해서 치매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작년도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의 거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75만 명이 지금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시다.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 우리나라 그 인구 분포를 보면 739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분 중에 한 분이 치매로 고생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점점 더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네. 2024년도가 되면은 100만 명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2039년도가 되면 200만 명이 넘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이게 치매가
증가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어떤 상황이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요새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보이시는데 네. 이 치매와도 이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팁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미세먼지 때문에도 요새 마스크 많이 쓰고 계시고 뭐 바이러스 때문에도 많이 쓰고 계신데 이 미세먼지와 관련되어서 치매 연관성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밝혀져 있고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두뇌에는 이렇게 장벽이 있어요. 유해한 물질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자연적인 장벽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BBB라고 표현합니다. BBB.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라고 해가지고 약자로 BBB라고 하는데요. 네. 웬만한 유해 물질은 이게 통과가 잘 안 돼요. 뇌에서 알아서 조절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초미세먼지 같은 작은 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BBB가 통과가 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신경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뇌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보고가 돼 있고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도 이제 발표가 된 바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뇌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고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미세먼지가 좀 많이 있는 날은 꼭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미리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경 요인도 그렇고 뭐 정말 실제로도 갈수록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면 사실 좀 공포스럽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두뇌 보호 한약이 있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먼저 좀 이 치매라는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건망증 그리고 또 경도인지 장애, 뭐 치매 이렇게 다양한 뭐 표현들로 우리가 깜빡깜빡 잊는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 건망증,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요게 이제 좀 이따 제가 세 가지를 각각 구별해서 특징이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상황은 이런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참조로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네. 번째는 아동 기억상실증이라고 프로이드가 언급한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만 7세, 8세 이전에 기억하고 계세요? 그냥 정말 드문드문 기억나는 그렇죠. 것들이 있어요. 거의 블랙아웃이 돼 있죠. 네. 거의 그냥 사라진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데 만 7, 8세 이전에 아동 시기에 있었던 기억은 싹 사라진다. 그래서 아동 기억상실증이라고 프로이드가 표현은 했지만 이거는 그냥 정상 반응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정상 반응이 있습니다. 네. 건망증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아까 블랙아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글 작업을 열심히 워드 작업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버리면 네. 컴퓨터가 나가버리면 다 날아가잖아요. 그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블랙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음을 한 다음 날 어저께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네. 무슨 행동을 했지, 무슨 눈 말을 떠보니 했지 집이다. 뭐 싹 이런.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걸 블랙아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주 반복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아주 간헐적으로 있는 거는 오히려 정상 반응에 해당이 되니까 오늘의 주제인 건망증이나 치매나 경도인지장애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는 두 가지 개념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네. 건망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망증. 건망증은 단순 건망증이 있고 병적 건망증이 있는데 일단 단순 건망증에서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순 건망증은 이런 경험들 다들 한두 번씩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냥 좀 에피소드 같은 네, 거죠. 네. 내 손에 열쇠, 자동차 열쇠를 쥐고 있는 다음에 열쇠가 어디 있는지 그냥 계속 찾아다니는 그렇죠. 그런 경험을 해보신 기억이 네.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서류 잘 작성했던 서류를 책상에다 놓아놨는데 그 서류 찾겠다고 사무실을 하루 종일 그냥 돌아다니는 네, 그런 네.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단순 건망증에 해당이 되죠. 근데 사실은 늘 건망증이 버릇처럼 저 사람 건망증이 너무 심해. 너무 진짜 습관처럼 심해.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약간 안심이 되어지는 케이스가 되고요. 건망증이 별로 없었다가 갑자기 중년 이후에 건망증이 확 심해졌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나아갈 개연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버릇처럼이 아니고 별로 나 기억 하나는 괜찮았는데 암기 하나는 괜찮았는데 근데 갑자기 잊어버리는 일이 건망증이 심해진다 그러면은 조금 더 두뇌 건강 관리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아까 제가 단순 건망증하고 병적 건망증을 좀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 건망증은 왜 생기느냐? 주의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즉 어떤 정보가 막 입력이 돼야 되는데 너무 멀티태스킹 상황에 우리가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대로 주의 집중을 해가지고 들으면은 다 기억을 온전하게 할 거를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는 상황들이 주의력 분산되는 상황들이 소음을 포함해가지고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딴 데 이제 신경 쓰는 거죠. 선생님 열심히 강의하시는데 딴 데 신경 쓰고 있으면 일부분만 저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단순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힌트를 주면 그거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이제 기억이 나는 단초로선 작용을 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 병적 건망증은 해마 세포 자체의 기억 정보가 저장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불완전하게라도. 그러니까 힌트를 줘도 네. 그게 뭐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 대표적으로 어머님들께서 가끔씩 이런 상황들을 놓이시고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는데 내가 우리 가족들 주려고 식사를 다 차렸어요. 네네. 본인도 밥을 같이 드셨어요. 근데 한 시간쯤 있다가 아이쿠 내가 식사 차리는 거 깜빡했네. 식사 다시 차려야지. 여보, 애들아 빨리 와서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병적 건망증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치매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게 뇌가 쪼그라들고 있고 시냅스 연결이 약화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네. 근데 이게 약간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아까 이제 생리적인 어떤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아동 기억상실증에 네.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블랙아웃 술 먹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특히 이제 심리적 기저질환 예를 들어서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굉장히 심할 때 아니면은 너무 강한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될 때에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집중력의 문제 때문에 기억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저질환인 불안증이나 우울증이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갑자기 총명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병 자체가에서 유발되는 인지능력 저하니까 그 기저질환은 오히려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경도 인지 장애,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왜 중요하냐? 네. 영어로는 mild cognitive impairment라고 하는데 이걸 약한 알츠하이머라고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로 진행되기 전 단계, 그래서 전구 단계라고도 하고 네. 고위험, 알츠하이머 고위험군이라고 하는데 임상적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를 놓치면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때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나요?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상의 거의 마지막에 치료 가능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낼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치료적인 접근, 관리적인 접근을 했었을 때 가장 유의미한 치료 효과가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네. 거죠. 어쨌든 요 시기를 잘 감별을 해가지고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제 점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서서히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우리 엄마가 왜 갑자기 저렇게 상을 2번씩이나 차리지 하는 것들이 자꾸만 반복되다 보면 정말로 어느 순간 치매가 한 10년, 20년 후에는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 알츠하이머 말 자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독일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인 알츠하이머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1907년도에 최초로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네. 학계에 논문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분을 기려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체 치매, 예를 들어 혈관성 치매도 있고 뭐 노인성 치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치매의 종류가 있는데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게 알츠하이머형 치매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 치매라고 얘기하면 알츠하이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인 거죠. 근데 네. 이게 단순히 오늘의 주제인 어떤 기억력의 문제만 야기하는 게 아니고 언어 능력을 굉장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본인의 일상생활의 독립성이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아까 경도 인지장애하고 아주 큰 차별점입니다. 아까 그 경도 인지장애는 인지 기능은 떨어지는데 네. 본인의 어느 정도의 독립생활은 온전히 되는 거죠. 네.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는 일상생활 수행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판단력 자체가 너무 흐려지기 때문에 사기당하기도 굉장히 쉬우신 어떤 상황이 되세요.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도 야기시킬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은 아닌데 정신분열증에서 흔히 나타나는 망상이나 환각 증상 같은 것도 드러날 수가 있고 네. 이 가족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게 뭐냐면 이 치매 걸리신 경우에 있어서 공격성이 증가합니다. 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물건 집어던지고 네. 툭하면 시비 걸어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안 그러신 분도 이 치매에 걸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흔히 캐릭터가 변하는 거죠. 네. 성격 자체가 완전히 변하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잊었다는 상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징이고 혼자서는 아까 제가 독립생활에 보존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혼자서는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누군가 간병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족분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시는 그런 네.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아까 제가 깜빡 놓쳤는데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그럼 왜 일어나느냐 원인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 속에 찌꺼기가 너무 많이 생성이 되어서 이렇게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지지를 많이 얻고 있어요. 그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에요. 그 조그만 단백질이 너무 많이 뇌 속에 침착을 하면 정상 신경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그 찌꺼기 물질을 어떻게 빨리 배출하는 게 치료의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하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이제 활성산소 노화가 되면 활성산소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정상 신경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병리 기전으로 이해되고 있고 네. 또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는 것도 알츠하이머 치매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야기시킨다고 알려진 3가지 원인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네. 깜빡 놓쳤었네요. 근데 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님이 치매셔, 우리 어머님이 치매셔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시아버님, 우리 아버지가 치매셔라는 얘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의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녀 성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좀 더 오래 사시기도 하지만 여성분들이 조금 더 남성분들에 비해서 고위험군에 해당이 된다. 아, 왜 그런가요? 그거는 아직 잘 모릅니다. 치매의 원인도 모르고 왜 여성들이 더 많이 고위험군에 해당될 정도로 많이 발병하는 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아까 제가 산화적 스트레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추론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고 또 약주를 많이 하거나 담배를 많이 피시거나 이거는 간접 흡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투처럼 뇌의 충격이나 물리적 충격을 좀 많이 받은 어떤 젊은 시절의 상황이 있으셨거나 그랬을 때도 고위험군이 해당이 되고 음식적 요인과도 연관이 좀 돼 있다고 네. 알려져 있는데요. 뇌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DHEA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요게 좀 적게 흡입이 됐을 때, 그러니까 섭취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야채나 채소 같은 거 많이 안 드신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비타민 E 이게 이제 토코페롤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공급이 좀 덜 돼 있는 상태. 그리고 비타민 12 공급이 덜 돼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좀 더 잘 일어나는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이제 총명탕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우선 총명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최근 들어서 늘 이제 받는 질문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우리 아이가 총명탕을 먹으면 정말 머리 좋아지나요? 네. 학습 능력이 좋아지나요? 시험 점수 올라가나요? 네. 우리 애기 수능 잘 볼 수 있을까요? 이거 플라시보 효과뿐인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의심의 질문도 있으시고 네. 또 이제 같이 오신 어머님께서 우리 애뿐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더 급한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요새 건망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겁이 날 정도에 내가 이러다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조발성 치매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분들이 젊은 중년의 분들이 치매 걸리는 걸 조발성 치매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을 알고 계신 분인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망증 심해졌다가 이렇게 혹시나 조발성 치매에 걸리면 안 되는데 이런 두뇌 건강을 위해서 뭔가
괜찮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추천할 만한 한약이 있으면 처방을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총명탕에 대해서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두뇌신경세포 보호한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총명탕은 한 500년 된 처방이에요. 중국의 명나라 시절에 우리나라는 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네. 태이관이라고 하는 네. 중국의 이렇게 황실 어이들이 같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최선임 어이가 누구였냐면 공정현이라고 하는 어이가 있었는데 이분이 1581년도에 종행선방이라는 책을 집필해요. 거기에 최초로 총명탕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동의보감에서 받아가지고 실제로 허준 선생이 써보니까 진짜 효과가 좋더라 라고 하면서 동의보감에도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기록돼 있는 거 하니 한자어인데 치다망, 그러니까 너무 많이 까먹는 거를 치료한다. 그래서 구복하면, 그러니까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 능 일송천원이라, 그러니까 능이 하루에 암송할 수 있다. 1000마디 문장을. 그러니까 굉장히 선비들로서는 귀에 쫑긋할 수 있는 네. 그런 얘기가 동의보감에 실제로 있는데요. 네. 요 총명탕은 3가지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백봉령, 원지, 석창포. 근데 이게 굉장히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치매 후보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어쨌든 두뇌 건강이라든지 기억력 증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총명탕의 과학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총명탕과 관련되어서 연구가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이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총명탕의 3가지 약재 중에서 대표적인 약재인 원지라고 하는 약을 가지고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추출물을 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네. 그 독성 단백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독성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고 독성 단백질이 생성되어 있는 거에 그 강함을 완화시킨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입증이 돼가지고 논문으로 발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 논문이긴 한데 네. 2006년도에 제 박사 논문이기도 합니다. 인삼, 당귀, 오가피, 황금이라고 하는 4개의 한약 복합 처방, 네. HT008-1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세포 단위 실험이나 동물 단위 실험이 아니고 네. 경도 인지 장애를 가진 아. 118명의 어르신분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네. 실제로 코그니티브 펑션,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좋아지고 건강의 활력이 좋아지는지를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임상시험을 했어요. 이게 국내 최초의 과학적 임상시험 성공 사례거든요. 근데 국내 최초시네요. 예, 좀 네. 자랑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이거 국내에서만 이게 출간이 된 게 아니고 2008년도에 양리생화행동학회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SCI 국제의학 저널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네. 이제 논문이 기재가 됐는데 이 과학성이라고 하는 게 랜더마이즈드 돼 있고 더블 블라인드가 돼 있고 그다음에 플라시보 컨트롤된,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란 걸 입증을 한 거죠. 어쨌든 인삼, 당귀, 오가피, 황금이라고 하는 예전서부터 총명탕에 많이 추가가 됐던 약재들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임상시험에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작년도 6월 달에 발표되었는데 보중익기탕이라고 하는 유명한 처방이 있어요. 그리고 황현해독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네. 요 처방들이 각각 알츠하이머형 치매하고 혈관성 치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약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를 과학적인 논문을 써가지고 이것도 역시 SCI 국제의학 저널인 몰리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널이 있어요. 그리고 뉴트리언츠라고 하는 또 유명한 저널인데 거기에 각각 논문이 게재가 됐는데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요새 들어서 더욱 많이 이런 과학적인 두뇌 신경세포 보호한약들이 계속 연구 성과로서 입증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총명탕 이외에도 그럼 두뇌에 도움되는 한약들이 또 있나요? 네, 매우 많이 있습니다. 매우 많이 있는데 제가 뭐 이게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아주 중요한 개념과 네. 중요한 약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에는 두뇌 신경세포만 있는 게 아니고 두뇌 신경세포의 화학적인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요새 치매와 관련되어서 제일 핵심적인 면역세포로 알려진 게 미세악효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마이크로글리아는 원래는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잠이 부족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머리에 충격을 받거나 하게 되면, 아니면 불안이나 우울감이 있거나 하게 되면 이 마이크로글리아, 미세 악여세포가 너무 과잉 활성화돼 가지고 이게 원래는 역할이 우리 뇌 안에 있는 쓰레기 물질을 청소하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청소부는 쓰레기를 잘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쓰레기가 아닌 거를 쓰레기로 인식하면은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 두뇌 세포의 정상 신경세포가 아닌 비정상 신경세포를 없애야 되는데 네. 정상 신경세포를 비정상 신경세포로 오판을 하고서 그것까지 갉아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양상들이 야기가 됨으로써 미세 악여세포가 과잉 활성화가 되면 쓰레기가 아닌 거를 쓰레기화 시켜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두뇌 신경이 갉아먹힘을 당하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요새 이제 치매의 치료적인 방법은, 개념을 말씀드리면 미세 악여세포의 과잉 활성화를 양리학적으로 어떻게 억제하느냐, 여기에 치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세 악여세포의 과잉 활성화를 억제하는 한약재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네. 천마라고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바나백출 천마탕에 쓰이는, 옛날서부터 두뇌 건강에 많이 쓰였던 처방의 하나인데요. 네. 천마가 있고, 또 하나는 계피 혹시 좋아하시나요? 시나몬. 시나몬. 계피를 많이 먹게 되면은 이런 미세 악여세포의 과잉 활성화가 억제된다. 그리고 신경 독성이 완화됨으로써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이 많이 발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약재 중에 고삼이라고 하는 한약재가 있고, 엄청 쓴 거잖아요. 엄청 쓰죠. 고삼 네. 즙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예능 프로에서 벌칙으로도 많이 네. 근데 머리는 많이 좋아지셨을 겁니다. 인지 기능은 좋아지셨을 텐데. 네. 그리고 단삼이라고 하는 그런 약재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약재 중에 강황이라고 하는 한약재가 있어요. 이게 카레의 원료입니다. 아, 노란. 그렇죠. 네. 노리끼리하고 아주 카레 맛있지 않습니까? 네, 카레를 주로 많이 먹는 인도 분들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층 중에서 치매 유병률이, 아까 우리나라는 한 10%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도는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식생활하고 연관이 있다. 네. 근데 강황에 들어가 있는 컬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마 이런 기억력을 높이는 성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황금이 들어간 어떤 한약 복합 처방을 제가 이제 논문으로 네. 발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황금에 보면 우고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이것도 치매를 완화시키고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성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뭐 복령이라든지 진픽, 귤껍질이라든지 뭐 인삼,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신경 독성을 완화함으로써 어떤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좀 최소함으로써 기억력을 증진시키고 인지 기능을 개선시킨다는 과학적인 논문들이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치매가 걱정이 되시거나 네.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시거나 건망증인데 이거는 단순 건망증이 아니야, 병적 건망증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사실은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영양이 과잉된 시대이기 때문에 몸보약보다는 뇌보약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니까 가까운 한의원 가셔가지고 이런 신경보호 효과가 있는 뇌보약을 많이 좀 처방을 미리미리 받아두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병적 건망증이 아니더라도, 단순 건망증이더라도 보통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심해졌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뭐 40대 뭐 이상의 중년분들이 특히 그러시는데 이게 왜 그런 건가요? 뇌가 노화가 일어나면, 그리고 이제 중년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에 이제 쩔어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족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이렇게 몸도 이제 좀 부실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겨내는 과정 중에서 시냅스 기능, 그러니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게 시냅스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시냅스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헐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 물질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신경 독성으로 네. 작용할 수 있는 그 물질들이 너무 많이 과분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뇌 환경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머리가 멍하고
뭔가 이렇게 찌뿌둥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좀 전에 들었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뭐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아직 100% 밝혀져 있진 않지만 뇌 속에 그런 신경 독성 물질로 작용하고 있는 쓰레기 물질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너무 과다하게 침착이 돼 있는 아까 제가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것들이 너무 과분비돼도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중년 이후에는 뭐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좀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또 바이러스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네. 감염증 때문에 뉴스마다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지 모르겠어 이런 이제 불안감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산화적 스트레스를 더 야기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까 너무 정보는 필요하지만 너무 과잉된 정보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억력 그리고 두뇌 건강은 평상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좋을까요? 저는 품질 좋은 견과류를 좀 많이 드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예방책이 되고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견과류 그러면 호두, 그다음에 잣, 그다음에 아몬드, 땅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호두부터 말씀드리면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많이, 오메가3 지방산은 굉장히 좋은 지방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다량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토코페롤이라고 말씀드렸던 비타민 E가 아주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좋은 물질이고요. 네, 땅콩은 아까 제가 비타민 B12를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B12하고 그다음에 토코페롤, 비타민 E가 동시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땅콩도 좀 많이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맥주 먹을 때 땅콩을 먹는 거는 그런 이제 블랙아웃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잣 같은 거에도 철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의 두뇌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저는 좀 색이 진한 과일하고 야채를 좀 많이 드시라라는 말씀도 드리는데요. 자두라든지 건포도, 브로콜리, 케일, 그다음에 딸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서 드시면 머리도 좀 맑아지시고 기억력 좋아지시는데도 도움이 된다. 근데 안 먹어야 될 거, 피해야 네. 될 것도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쁜 지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메가 아까 제가 3는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오메가 6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메가 6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지방산들은 피하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버터나 치즈나 마가린, 마요네즈 그리고 해바라기 씨기름 이런 것들은 좀 두뇌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야 될 그런 음식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두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면 식이 생활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두뇌 건강에 좋은 한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두뇌 건강에 좋은 한약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오가피입니다. 오가피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오가피가 어떤 도움이 되나요? 예, 일단 오가피가 어떤 약재인지서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피는 오자가 5오자입니다. 네. 왜 5오자를 썼느냐? 이파리가 5개의 갈래로 있기 때문에 오가피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5개의 잎으로 구성된 식물, 두릅나무과 식물이 있는데 네. 그거의 뿌리 껍질을 말려서 채취해서 말려서 쓰는 거를 오가피라고 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요게
인삼하고 굉장히 모양새가, 생김새가 비슷해요. 그리고 인삼하고 효능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삼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효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뭐 기력을 좋아지게 하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인지 기능도 좋아지게 하는데 더 특별하게 오가피가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진 것은 보간신 강근골약으로서 네. 근골격계를 좋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허리 안 좋으신 어르신들 네. 그리고 무릎 관절 늘 아프신 어르신분들한테 빼놓지 않고 처방되는 게 바로 이 오가피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성장을 굉장히 증진시키는 한약재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클리닉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오가피를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새 찬바람 이렇게 많이 맞으시고 또 스트레스가 많으신 상황, 감기 기운 뒤끝에 안면신경 마비 걸리시는 분들 있죠. 구안화사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마비 질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해태돼 있는, 풀어져 있는 상황들. 그래서 마비 질환뿐이 아니고 너무 내가 다리에 무력감을 느껴. 힘이 없어서 못 걷겠어. 그리고 쥐가 잘라. 그리고 뼈가 부러졌어. 다리가 부었어.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효능이 있으니까 부종도 빼주고 마비 질환도 개선시켜주는 그리고 골절상도 회복시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이미 많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오가피를 좀 잘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항스트레스 효과도 최근에 밝혀져 있고요. 노인분들이라는 말을 요새는 안 쓰고 어르신이라는 말을 네. 쓰는데 죄송합니다. 그 항노화 효과 도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키는 결과론적인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고 아까도 잠깐 언급되었듯이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지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한약재가 바로 이 오가피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가피는 그럼 특히 잘 맞는 체질이나 좀 피해야 되는 체질도 있나요? 피해야 될 체질은 없는데 약간 주의를 해야 될 체질은 있습니다. 자, 오가피는 태양인 약이라고 이재마 선생이 언급을 해 두셨어요. 근데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써보니까 굳이 뭐 태양인에게만 적용이 되는 약제는 아닙니다. 아까 그런 임상적인 상황에서는 다 쓸 수 있는데 다만 소음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오가피를 좀 많이 쓰게 되면 약간 설사하는 경우가 좀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양인들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오가피를 그러니까 과량을 쓰게 되면 두통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태음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가피를 먹으면 기운이 나지 않고 오히려 약간 깔아앉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너무 많이 쓰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금기 약제는 아니고 약간 용량에 주의를 해야 되는 약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까운 환경에서 체질과 병증 심각도에 따라서 처방받으시면 용량 문제는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오가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65세, 네, 60, 키는 60에, 네. 몸무게 67kg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문제로 연락을 주셨을까요?
저는 지금 3년 동안에요. 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제가 아. 60kg가 안 넘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3년 동안에는 67kg가 됐어요. 아이고, 조금 많이 드신 상황이신 거는 같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막 이 배가 나오니까 옷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더불어 가고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불편하신 부분이 좀 예, 점점 생기실 것 같아요. 변비도 심해갖고 변비도 화장실 가도 있으시고. 시원하지도 못하고. 시원하시지도 않고. 예.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머리도 좀 띵하실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은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머리도 머리는 무겁고. 예전에 많이 아팠는데 예. 지금은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그렇진 않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증상 말고 혹시 기저질환으로 갖고 계신 아니면 복용하고 계신 약 같은 게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약은 저기 뭐 콜레스테롤 한 가지 먹고 있어요. 예, 뭐 고혈압이나 당뇨와 관련된 예, 약은 그건 드시지는 없어요. 않고 계시고 예. 건강검진 받아보셨을 때 특별히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받으신 거는 그런 이제 콜레스테롤 문제 말고는 없으신 상황이셨겠네요. 예,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체중이 증가해서 나타나는 여러 이제 불편함과 관련되어서 변비를 포함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다른 뭐 이렇게 사실은 살이 좀 이렇게 붓게 되면은 무릎도 좀 많이 아프시고 허리도 좀 땡기고 좀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증상들은 없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허리는 제가 전부터 조금 아팠는데 저번에 한번 살이 그렇게 쪄서 그런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한 달을 다닌 경우는 있었거든요. 허리 때문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한약 처방을 혹시 받아보신 일은 있으신가요? 다른 거 아니고요. 다이어트로 한약도 먹어보고. 드셔보시고 예. 입맛은 그랬는데. 어떠세요? 입맛은 계속 이렇게 좀 항진돼 있는 좋아지신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입맛은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냥 살만 계속 좀 쪄가는 상태이신가요? 입맛은 제가 많이 그 전부터 절제를 많이 하는 습관이거든요. 아, 근데 입맛은 그렇게 크게 변화 없는 것 같아요. 변화는 없으시고 땀 분비가 갑자기 좀 많아졌다거나 그런 건 없으셨고요. 전 요즘에 예전에 한 50대 초반에 예. 그 막 갱년기인지 뭔지 와가지고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예. 또 그냥 전기장판을 안 켜고 그냥 잠을 또 추워가지고 못 자고 예. 그걸 켜고 자면 아침에 그냥 속옷이 짤 정도로 땀을 흘리고 그걸 한 1년을 갔거든요. 1년 동안. 예, 근데 요즘에 와서 또 이렇게 지금 겨울옷을 못 입어요, 집에서. 더운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뒤에서 등에서 땀이 그렇게 땀도 나요. 많이 나시고. 예.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뭐 한의원에 가셔서 한약 처방도 좀 받아보셨다고 하니까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하고 진찰을 하셨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상태 파악하고 말씀을 주셨겠지만 일단 이런 상황들이 뭐 이렇게 특별히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는 단계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고도 비만은 전혀 아니시거든요. 지금 160, 키 160에 67kg 정도면은 약간 그냥 살집이 있으신 좀 그런 상황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서부터 사실은 연세가 이제 아직 65세이시니까 앞으로도 한참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노인성 질환 관리를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이렇게 체형 관리를 하고 비만 관리를 한다, 과체중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치료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체중 문제가 좀 방치되거나 오래 가게 되면은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걸로도 이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입맛이 아주 항진돼 있는 경우와 입맛이 항진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대부분 치료 한의학에서는 일단 먼저 나눕니다. 그래서 입맛이 지나치게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입맛 자체를 좀 이렇게 억제하는 입맛을 좀 많이 떨어뜨리거나 이런 약재들을 일단 좀 씀으로써 입맛을 통제하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약재가 마황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어요. 마황을 쓰게 되면 그리고 석창포나 원지 같은 약을 쓰게 되면 입맛이 쫙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향이요? 마황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어요. 물론 그냥 마황을 쓰시면 안 되고요. 이게 수치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이제 조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탕포 마황의 형태로 이제 처방을 해야지 부작용이 없는데요. 어쨌든 마황 처방을 받으시고 뭐 석창포라고 하는 그런 약재 처방을 좀 받으시게 되면 입맛이 쫙 떨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소변량과 대변량이 늘어나실 거예요. 이게 혈행순환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고 배변 활동 자체도 이렇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처방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입맛이 별로 이렇게 항진돼 있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단순히 살만 붓는 어떤 상황들은 한의학에서 습담이라고 표현합니다. 담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습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런 이렇게 입맛이 항진돼 있지 않은데 체형이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좀 듬직해져 네. 가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바나라는 약을 많이 씁니다. 바나. 바나 그리고 백출, 복령 이런 쪽 약재를 씀으로써 습담을 이렇게 좀 빼주는, 그러니까 노폐물을 이렇게 좀 정화시켜주고 대소변을 통해서 좀 배출시켜주는 그런 약재들을 쓰면은 상당히 좀 체형 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님 그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정확한 진단 받으시고 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약들로 좀 도움 받으시기를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안녕하세요.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여동생이 아, 네. 피부 쪽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키, 그 병원에 몸무게, 그리고 나이 다 피부요. 알고 계시나요? 키가 한 162 정도 되고요. 네. 몸무게는 한 57, 8kg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가 52이에요. 아, 네. 제 옆에 황만기 박사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동생분 피부 문제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피부가 어떤 네. 진단을 혹시 최근에 받으셨을까요?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예, 지금 피부과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낫질 않아서 예. 피부과에서 혹시 말씀이- 어떤 진단을 받으셨을까요? 자가 면역 질환이 피부로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 자가 면역 질환. 네. 자가 면역 질환은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이.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도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네네. 전신성 홍반성 낭창 같은 것도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근데 혹시 어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대상포진인 줄 알았대요. 예. 근데 그래가지고 대상포진은 봤는데. 자가 면역 질환은 아닙니다. 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심하지는 않는데 예. 항상 뭐가 이렇게 나 있어요. 빨갛게. 예, 몸 전체에 그런 게 나서 예. 더운 데 가면은 그게 더 심하대요. 그리고 가려워갖고 사우나 같은 데는 아예 못 가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양약을 1년이 넘게 먹고 있는데도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리고 막 주증상은 병명은 지금 이제 뭐 언니분이시니까 잘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주증상은 빨갛게 되는, 그러니까 홍반 증상이 나타나고 가려움증, 네네. 소양 증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핵심적인 증상이신 거네요. 네. 가까운 뭐 한의원에 혹시 방문하셔가지고 상담이나 처방을 좀 받으신 바는 있으셨을까요? 한의원은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예, 근데 계속 양약으로만 예. 예.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개념은 언니분도 알고 계시죠? 우리 몸의 면역계가 네네. 우리 몸을 해치려고 들어오는 병원균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우리 네. 몸에 있는 정상 세포들을 우리 몸의 면역계가 공격하는 거. 네. 그러니까 아군이 네. 아군을 공격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군이 지금 피부 세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네. 좀 그러니까 이 한의학적으로는 피부에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씻는 한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 씻는 한약, 대표적으로 형계라고 하는 한약재가 있고 백선피라고 하는 한약재가 있고 아까 이제 고삼 나왔는데 고삼이라고 하는 한약재도 있는데 한 12가지 정도 아니면 뭐 적게는 한 10가지 정도의 그런 피부 열을 잡아주는 그런 한약재가 있는데 먹는 한약이 아니고 씻는 한약이에요. 아. 입욕제 형태로 나와 있는 건데 네. 뭐 이렇게 네. 포털 사이트에서 씻는 한약 이렇게 쳐보시면 아마 정보를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동생분의 피부 병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번에 다시 더 궁금하신 점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네,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황만기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난희 원장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